행정권의 수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면 내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면 내각이 1년 정도 지나고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이야, 참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정말 박정희가 또 나오네요.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2년만 군정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5.16 쿠데타는 성공하기 어려운 쿠데타였습니다만 당시 윤보성과 장면의 사이가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운 좋게 성공한 쿠데타고, 쿠데타 성공해놓고 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죠. 반공과 경제개발을 국시로 내세웁니다. 2년만 군정을 시행하고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나라 안정시켜놓고 북한에 도발이 있을 수 있으니 나라 안정시켜놓고 나중에 2년 후에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하면 자신이 쿠데타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니요, 이제 지금의 그 있잖아요. 박정희도 그 말을 해놓고 그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하던 박정희가 아하,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군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 민간인하고 공화당 만들어서 63년 대선에 출전합니다. 당시 그러면 신민당이 야당입니다. 신민당에서는 바로 2년 전에 박정희 쿠데타를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윤보선이 대선 후보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전에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 표 차이가 24만 몇 표 정도 됐죠. 실은 우리 헌정사에 대선 표 차이가 가장 작았던 대선이 바로 63년 대선입니다. 현대사를 진짜로 이해하려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63년 대선을 제대로 꿰뚫어 봐야 우리가 현대사의 여러 단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도를 저는 압니다. 가장 작은 표 차이, 15만 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윤보선이 박정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박정희의 친일 경력 카드. 맞죠? 박정희가 만주 육사에 합격하기 위해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를 썼던 건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다 결론이 나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박정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죠? 박정희의 사회주의 경력, 빨갱이 경력. 그 박정희가 남로당 공사총책도 있었다가 여수 순천 사건 때 체포가 되고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무기징역까지 갔다가 10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래저래 한국전쟁이 발발하니 그래도 일본 육사 출신 엘리트 박정희가 필요했기 때문에 백선일이 박정희를 되살려주면서 박정희가 다시 국민이 될 수 있었고, 그 박정희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 박정희가 과거에 이렇게 징역 10년 받은 자료가 있다라고 신문을 정부에 뿌리려고 하니 중앙정보부가 그 신문을 수거해 가면서 15만 표 차로 박정희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됐는데, 그 박정희 당선을 가장 크게 도왔던 지역이, 어떤 한 지역이 박정희에게 몰표가 가서 박정희가 15만 표 차로 당선했습니다. 그 박정희에게 몰표를 주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실상 전라북도 빼고 광주와 전남에서만 박정희에게 윤보선보다 25만 표를 더 줍니다. 여러분, 1963년 이전까지 이 대한민국에는 지역감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호남 사람들은 박정희에게 몰표를 주었을까요? 특히 전라남도 쪽 사람들은 여수 순천 사건 관련 연좌제 때문에 신음했던 전라도 사람들은 여수 순천 사건 때문에 사형까지 구형됐다가 징역 10년까지 내려갔던 박정희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억울함과 서름을 풀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박정희에 몰표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63년에 호남 사람들의 절절한 지원 덕분에 대통령이 돼서 4년 중임제를 갑니다. 63년에서 67년까지 여기서 한일 수교도 되었고요. 베트남 파병도 잘했고요. 이 4년 동안은 박정희가 6.3시 당시에
일본과 수교를 반대한 6.3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학생들을 무리하게 진압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래요. 잘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년 대선에서는 윤보선을 큰 편차로 이깁니다. 자, 그러면 4년 했고 4년 중임되니까 71년에 끝내면 돼요. 이승만하고 똑같아요. 이승만도 56년에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년 전인 54년에 초대 대통령은 중임의 제안을 철폐한다라고 하면서 56년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개헌을 했고, 박정희도 똑같은 짓거리 합니다. 71년 대선에서 또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69년에 당시 공화당, 여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공간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가 공화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새벽에 몰래 국회의사당 별관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이 의사지휘봉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땅땅땅 뗄 것이 없어서 저는 어디선가 뭘 잘못 봤는지 누군가가 구두를 꽁으로 땅땅땅 쳐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리니 야당 국회의원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여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미안하잖아. 그래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국회 안에서 뭔가 입법을 통과시킬 때는 국회의사당 본관에서만 통과시킬 수 있는, 그때 그 입법이 됨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국회의사당에서는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멱살잡이도 하시고 고풍방가가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성계열난 이승만이 56년 대선에 나오니까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뜨거웠습니다. 그 56년 대선. 이 71년 대선은 뜨거울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헌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독재자의 길로 들어서겠다라고 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윤보선은 63년 대선에서 패했고 67년에서도 패했고 당시 신민당의 당수였던 유진사는 대중적 인지도가 약해요. 이때 40대 김영삼이 내가 한번 나서볼게 하고 먼저 치고 나옵니다. 이철순이라는 40대 인물도 치고 나옵니다. 김대중도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역사상 처음으로 당내 경선이라는 게 치러집니다. 1등 김영삼, 2등 김대중, 3등 이철수. 근데 김영삼이 50%를 못 넘겼어요. 그래서 김영삼과 김대중의 결선을 갑니다. 그런데 결승을 갑니다. 그런데 김대중이 이철수를 끌어안아요. 멋지게 역전승을 하면서 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의 대결. 여러분, 제가 이 대선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 없지만 정치사를 연구한 어떤 학자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현대사 접어들어서 전 세계의 대선의 이야기들을 다 들여다봤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1971년 대선만큼 부정선거가 없었고 관권선거가 없었고 금권선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때는 막걸리 대선이라고 합니다. 명장 군수들이 막걸리 들고 다니면서 우리 카카 뽑아줘야지. 김대중 저기 빨간 사람인데 당선되면 되겠는가? 집집마다 고음순이 배달됩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박정희가 선거 자금을 어느 정도 써버리냐면 당시 1년 국가 예산이 5,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써버린 국가 예산으로 써버린 대선 자금이 700억이에요. 당시 유명했던 국회의원 강창성이 증언한 게 700억이고 김종필이 증언한 게 600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이 71년 대선에서 완전히 김대중이라는 인물로 스타가 되죠. 길 위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다큐멘터리 영화. 우리가 기억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너무 좀 약간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김대중을 흉내내고 그럽니다만 71년 대선에서 보라매 공원이나 장충당 이런 데서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시절의 연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여간 71년 대선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 그럼 박정희는 임기가 몇 년까지 갑니까? 71년까지 했으면 3선 했으니까 75년까지 가야 되죠. 근데 75년 가서 끝내고 싶어요? 설령 여기서 헌법을 또 바꿔가지고 75년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김대중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설마 김대중을 이기더라도 이만큼의 국가 예산을 선거 자금으로 써버리고 국가가 온전히 굴러갈 수 있어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마치 69년에 대탕트, 닉슨 독트린, 냉전 완화. 잠깐만. 냉전 시작이 뭐예요? 트루먼 독트린. 들어보셨죠?
냉전 완화, 닉슨 독트린, 냉전 붕괴, 1990년 독일 통일과 91년 소련 붕괴. 근데 냉전 체계가 완화되면서 화해 분위기 속에서 당시 어찌저찌 해가지고 72년에 안 되겠다. 박정희가 먼저 사람을 보내요. 이유락을 보냅니다.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을 비밀리에 보내서 이유락이 김일성을 만나고 오고, 북한에서는 박성철이라는 부수상이 몰래 내려와서 박정희를 만납니다. 그리고 72년에 갑자기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남한과 북한 간에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면서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을 하겠다. 그 통일을 하기 위해 남북한이 조절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겠다. 남북한 직통전환을 개설하겠다. 이때 이산 가족들 이제 가족 만날 수 있네, 실향민들 고향 갈 수 있네, 난리, 통일 분위기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172년 7.4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자, 이렇게 통일 분위기가 딱 조성되니까 박정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저 북한의 김일성과 맞서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내 임기가 75년이 끝나면 3년 안에 통일할 수 있냐?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